다음은요. 내 삶에 영향을 주는 경제 이야기, 경제 브리핑 순서로 가겠습니다. 오늘 경제 브리핑 주제는 자영업자분들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힘들죠. 지난해 한 해 동안 너무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힘듭니다. 눈물 머금고 알바 잘랐죠. 나 홀로 자영업자 9만 명 급증왔다. 그러니까 사장님 혼자서 가게를 꾸려가는 거죠. 굉장히 힘들죠. 준비하고 요리하고 서빙도 하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통계청이 2020년 자영업자 현황 요 내용을 좀 통계 공개를 했는데요. 코로나 직격탄 맞은 자영업자 알바부터 내보내며 비용 절감에 나섰다. 직원 둔 자영업자 16만 명이 뚝 줄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그래프가 있어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개년도인데요. 이 위쪽에는 나 홀로 가게를 끌고 가시는 분들의 숫자, 밑에는 종업원이 있는 숫자. 여기 보면 종업원이 있는 숫자 점점 줄어들고 있죠. 혼자 끌고 가는 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요. 월세조차 못 버는 자영업자 속출하니까 직원을 쓸 상황이 안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자금 조달, 대출 쉽지 않죠. 그러니까 제2금융권에서 자금 조달, 대출액도 빠르게 늘고 있다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역시 어려운 곳이 있는데 영화관 어렵다고 참 많이 알려졌죠. 그런데 이런 자구책을 또 마련하고 있답니다. 대형 스크린에서 게임을 즐기세요. 코로나 자구책 찾는 영화관들. 영화관 그 상영관 하나를 통째로 빌려준답니다. 2시간에 10만 원. 그리고 그 고객께서 본인이 게임 콘솔 같은 걸 갖고 와서 거기다 꽂고 틀어달라고 하면 대형 화면을 놓고 게임을 하는 겁니다. 대관을 해주는 거죠. 클래식 공연, 스포츠 중계하고 영화 관련 굿즈를 판매하기도 한다. 게임기를 이렇게 틀어서 보는 경우도 있답니다. 영화관에서 영화가 아니라 이제 와서 게임을 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으니까요. 장미희 변호사. 네. 어려운 상황을 나타내는 두 가지 모습입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사실 코로나19라는 것이 저희 일상생활에 너무나 많은 영향을 미쳤고 특히나 자영업자들 너무나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뭐 이런 부분의 상향 조정으로 인해서 사실 고정 비용을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부분을 매우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또 제3의 또 활로를 모색하는 여러 이제 기업들의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그런 것이 영화관에서 뭐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방식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고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장학찬 평론가. 정부에서 뭔가 나오는데 이게 이른바 이 손실보상제 아닙니까? 이 부분이 또 구체적으로 좀 거론이 되고 있고 뭐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상황 보면 과연 뭔가를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지적을 하신 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OECD에서요. 우리나라가 이 자영업자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중에서 또 1인 자영업자, 직원을 두지 않는 자영업자가 상당히 많은데 그 비율이 오히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높아지고 있고요. 제가 좀 우려스럽게 지켜보는 부분은 대출 증가입니다. 그런데 특히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이금융권 대출 잔액이 154조를 돌파했습니다. 그 1년 전보다 17.3% 증가한 겁니다. 지금 이제 1금융권 대출조차도 힘들어진 자영업자들이 2금융권으로 또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출을 제대로 갚지 못하게 되면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면 이렇게 고금리로 빌린 금액을 갚는다는 보장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국가의 연쇄적인 금융위기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해외 금융기관 등에서도 가계대출 증가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손실보전이나 뭐 재난지원금도 좋지만 예. 한계 상황에 직면한 자영업자들에게 국가가 저금리로 안정된 금융을 제공해 주는 것. 일부 대책이 나왔습니다만 전체 액수가 너무 터무니없이 적었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그 대출 상담받으러 은행의 줄이 길게 늘어선 장면도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예. 이러한 금융, 이 가계 대출, 자영업자 대출이 이 금융권이나 뭐 대부업체 등에서부터 폭발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금융 제도가 하루빨리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런 어려움을 다루고 있는 기사가 참 많이 최근에 나오고 있죠, 지금요. 다음 주제는 공매도 기사입니다. 공매도 관련 기사는 매일 나오고 있어요, 요즘에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해하셨을 거예요. 공매도가 과연 무엇인지요. 먼저 미국 상황입니다. 미국 개미 군단들, 우리도 똑똑해졌다. 돈 잃고 고통받는 거 월가에 안겨줄 것이다. 우리 그동안 고통 많이 받았다. 월가 때문에.
이번엔 갚아주마. 뭐 이런 겁니다, 지금요. 전쟁입니다, 이 정도면은. 공매도와의 전쟁, 미국 개인 투자자들 인터뷰를 싣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대부분 모바일 거래에 익숙한 2030 세대, 어릴 적에 금융위기를 겪었답니다. 2008년. 그래서 그때 아픔이 무엇인지 안답니다, 지금. 아래로 가겠습니다. 부모님 파산, 빚더미에 올랐는데 주범인 금융사들은 샴페인 파티를 하더라.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온라인에서 말이 맞대 정보 무장했다. 힘 합치면 헤지펀드보다 더 세다. 우리 자신감 있다라는 겁니다. 아래로 갑니다. 기관들이 불공정 공매도로 공격한다. 이젠 못 참는다. 반격의 시간이 왔다. 미국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요. 개인 투자자들과 이런 헤지펀드의 전쟁입니다, 지금요. 일단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긴 모습이죠, 지금까지는요. 그럼 국내 상황 좀 보겠습니다. 공매도 표적이 된 셀트리온 주식 15% 급등했다. 어제 주식 상황입니다. 셀트리온에는요, 이 공매도 잔액이 굉장히 많은 종목으로 지금 알려져 있잖아요. 한국판 게임스톱되나, 이 게임스톱 미국 주식인데요, 굉장히 급등했잖아요. 여기 보겠습니다. 공매도 잔액 1위 종목 2조가 쌓여 있답니다. 지금 공매도를 기다리고 있는 그 대차 잔액이요. 그러니까 이게 언젠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어제 급등을 했어요. 이걸 보니까 한국도 그렇게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기관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샀답니다.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이거 우리 뭔가 움직일 거예요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제.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게 비슷한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닌가. 개미 투자자들이 공매도에 맞서 사자를 예고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국내 증시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유희 변호사. 네. 이 상황이 이게 법적으로 문제는 안 됩니까? 이런 어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투자분들이 동시에 움직이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제 주가를 어떤 집단의 힘으로 어. 이제 올리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단계에서 법적으로 이게 뭐 문제가 된다고까지는 보기는 어렵지만 이게 네. 과연 건강한 방향인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점이 좀 표해지는 걱정도 하는 부분이 목소리 있죠. 있습니다. 예, 특히 게임스탑 같은 경우에는 하향 산업이었죠. 미국에서 게임 소매 업체였기 때문에 더 이상의 발전 가능성이 없는데 공매도 세력이 그런 기업에 붙은 겁니다. 왜냐하면 공매도라는 건 쉽게 설명하면 미리 주식을 빌려서 팔고 나중에 갚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 시세 차익을 노리기 위해서는 주가가 하락하는 기업에 그러니까 투자를 해야 비싸게 됩니다. 팔아서 나중에 가격이 떨어질 때 쌀 때 사서 갚으면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공룡 그런 금융기관들이 헤지펀드 회사들이 이런 게임스탑에 투자를 하자. 개미 군단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주식을 사자라고 해서 이 반전을 시켰던 이런 현상이 이제 국내에서도 재현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게 일회성이라고 보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게 건강한 주식 투자와는 상당히 좀 거리감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기업 가치, 그러면 어떤 기업의 전망 이런 부분에 대한 숙고해서 투자를 하는 그런 방향성과는 상당히 이제 거리가 있는 상황이라서 시장의 유동성이 더 커지고 시장의 건강성은 좀 저해되는 그런 움직이라는 임이라는 비판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요, 지금까지 주식시장을 주도했던 기관 투자자 외국인, 미국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뭐 크게 이득을 보지 못했다 이런 게 평가했는데 이번에 이 주도권을 가지고 누가 과연 가져갈 것인가 이런 전쟁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의 사회적 격차에 대한 어떤 다른 면일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요. 이것이. 그 미국과 우리나라 좀 비슷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기사가 될 것 같은데요. 간단히 한 소개만 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법관 탄핵 161명 발의. 이 정도면 가결서에 넘었어요. 탄핵 소추안이 발의됐죠. 그러면 이제 표결 절차를 거둘 건데 이 정도면은 표결이 통과가 될 것이다. 그러면은 헌재로 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정치권에 큰 쟁점으로 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아침에 매일경제 오늘 많은 내용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